안녕하십니까. 시사 야부리 토크. 이번에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25일 JTBC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오늘 문재인 후보는 또 말을 번복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안 되지만 사회에서는 해도 된다 이렇게 또 말을 번복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온라인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는 과연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찬성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성애 문제하고 차별금지법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길래 말이 그렇게 엇갈리게 되는 거죠?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그다음에 동성결혼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트랜지스터 성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성별 변경을 안 해도 차별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2017년 불과 몇 달 전에 문재인 후보는 기독교 단체인 한기총을 방문해서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또 말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복을 한 거예요? 반복한 건 아니고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2017년 1월 31일에는 전통적인 가정, 가족,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는 것은 지지한다. 그렇지만 혐오와 차별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문재인 후보의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일반 사회에서의 동성애는 찬성한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도 찬성한다. 이렇게 본심을 드러낸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이 국장님께서도 오늘 나오셨는데 예. 이 국장님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현재 동성애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법률적으로 일단 처벌을 한다거나 좀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또 사회에서 또 차별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둘이서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내 동성애 하지 그러면서 손님은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는데 굳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을 끌고 나오면서 사회 이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토론할 때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찬성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곳이 지금 기독교에서는 정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상 성경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이 신도들한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경우 과연 그것도 처벌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재인 후보는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면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동성애 반대 설교를 못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차별금지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있고 각 불교라든가 각 종교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또 학교 같은 학교도 보면은 이제 공교 이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좀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 국가가 거기까지 관여를 해서 이건 하지 말라 하면은 처벌하겠다. 그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 2014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죠. 인권 조례의 핵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소수자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나게 그 분노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무산시켰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 단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10%를 넘지 못하고 이번 1월 달에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뭐냐? 아까 우리 이 국장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교과서에 동성애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글을 게재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관련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광고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선수막에 부착을 했는데 그걸 비판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성 간 결혼도 합법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성애 뭐 흔히 저쪽에서는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성애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동성애를 일종의 합법화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합법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교과서에 뭐 동성애를 차별하는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혐오스럽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원칙을 따지고 보면은 동성애 자체를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렇다면은 뭐 우리 교과서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뭐 그 문화 콘텐츠 그 예술 콘텐츠 또 이런 정치인들이 자꾸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해도 된다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그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다만 사회에서는 권장하지 말자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왜 자꾸 교과서에다가 동성애도 뭐 좋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막 권장을 하고 막 축제도 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정상을 정상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것 외에 지금 기독교 쪽에서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그러면은 그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 외에 뭐 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홍준표 후보도 그 충남 서산에서 동성애를 처벌하겠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기자가 왜 그러냐니까 하늘에 반하는 짓이기 때문에 천륜을 벗어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천륜에 벗어나기 때문에 동성애도 반대하고 동성 간 결혼도 반대한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동성애를 통해서 발생되는 사회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참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인천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살인 사건이죠? 그 젊은 남자가 나이든 남자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흉측하게 그렇죠. 그거구나. 그것도 바로 동성애자 간의 시기와 질투심에 발생된 살인 사건입니다. 그게 언론에서 자세하게 보도가 안 됐는데 결국은 동성애자 간의 시기 질투심에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동성애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에이즈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에이즈 부분은 지금 후보자 간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 좀 하나 해주십시오. 예. 지금 에이즈 관련해서는 지금 에이즈 환자들은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그 약이라든가 이런 거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에이즈 환자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동성애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그 동성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또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 돈을 보태주고 있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들끼리만 그렇게 또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동성애를 했던 사람들 중에 또 이성 간의 성교를 통해서 그렇게 또 확산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성 간 교제 때문에 에이즈가 걸리는 사람들이 한 300여 명, 그다음에 동성 간 성교 때문에 생기는 게 뭐 200여 명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동성 간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성 간에도 에이즈가 생기죠.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 국장이 얘기한 대로 1년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이 8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정부에서 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통계에 의하면 한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그러면 3만 명에 그 8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 돈을 동성애자를 설득하는 아까 고 기자가 얘기했는데 비정상을 정상화로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쓴다면 우리 옛날에 예산도 절약되고 또 사회도 건전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차별금지법 참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사상, 이념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억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그 이승복 어린이 그 사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네, 그렇죠. 사실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어요. 이제 그렇게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다고 했다가 예.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다는 말도 이제 못하는 세상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확대를 하면 또 그렇게 해석이 할 수도 있겠네요. 좀 물론 비약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그 동성애 그 선호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그 생각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찬성하겠다. 사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건전한 남녀 관계가 왜곡되고, 그다음에 이 사회가 불란하게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고, 이 나라가 이제 망가지는 그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사회든지 터부라는 게 있는데 이 터붓이 되는 것이 이 무분별하게 풀어지게 되면은 이 사회의 근간이 사실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서 한 30여 개 국가 정도만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정했다고 해서 세계가 다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는 한 국가도 없어요. 하나의 국가도 없고 유럽에 한 20여 개 국가, 그렇죠. 몇 개 국가 정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진보다, 동성애를 막으면 보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륜과 천륜과 도덕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한번 풀어본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 동성애와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자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